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먼 마을에 마법의 숲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숲은 다양한 신비한 생물들과 아름다운 식물들로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마리라는 이름의 장미였다. 마리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눈부신 장미꽃을 피우며 마법의 숲을 환하게 밝히곤 했다. 마리 장미는 단순한 장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숲의 비밀을 알고 있는 오래된 나무 요정의 친구였다. 이 나무 요정의 이름은 이브였는데 그는 숲의 모든 것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브와 마리는 오랜 세월 동안 친구로 지내며 숲을 보호하고 가꾸었다. 어느 날 숲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인간 세계에서 욕심 많고 사악한 백작이 숲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숲에 숨겨진 마법의 힘을 차지하고자 했다. 백작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숲으로 들어왔지만 숲은 그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전에 이브와 마리가 경비용으로 버섯, 하수꾼과 빛의 나무를 배치했기 때문에 백작의 군대는 숲에 들어서자마자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백작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많은 나무들을 베어내기 시작했고 숲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었다. 마리 장미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이브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브, 우리의 숲이 위험에 처했어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의 힘을 모아 백작과 그의 무리를 물리쳐야 하네. 이렇게 둘은 마법을 발휘하여 숲의 정령들을 불러 모았다. 이브와 마리가 소환한 숲의 정령들은 하나로 힘을 합쳐 백작의 무리들을 숲 밖으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마법적인 생물들이 힘을 썼고 숲은 큰 전쟁처럼 변했다. 결국 백작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 그는 두 번 다시 숲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물러갔다. 전투가 끝난 후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이브는 많은 고생 끝에 숲이 원래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것을 보고 만족했다. 마리 장미는 다시 한번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며 숲의 여왕으로 군림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들의 욕심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숲은 언제나처럼 신비로움과 평화를 간직한 채로 프랑스의 어떤 먼 지역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브와 마리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숲을 지키며 서식하는 모든 생명과 조화롭게 지냈다고 전해진다. 그리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법의 숲은 여전히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이야기에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시라는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근처의 숲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유난히 높았고 그 사이사이로 햇살이 비쳐 많은 이끼와 작은 동물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마법의 호수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호수는 깊은 숲속에 숨겨져 있으며 오직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시는 자신이 그 호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탐험을 결심했습니다. 루시는 조용히 집을 나와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워질수록 숲은 더욱 울창하고 신비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은 기분 좋게 지저귀고 산들바람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날리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걸은 끝에 루시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길은 마치 루시를 안내하듯 뚜렷하게 이어져 있었고 그녀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요? 그녀는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전설 속의 마법의 호수가 그녀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호수는 수정처럼 맑았고 그 표면에는 주변 나무들과 하늘이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작은 섬이 있었고 섬에는 웅장한 고목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루시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작은 배를 발견하고 곧장 섬으로 향했습니다. 섬에 도착하니 고목 앞에 오래된 마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루시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마법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이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법사는 그녀에게 호수의 비밀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호수는 마음이 왕성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마법의 힘을 지녔던 것입니다. 루시는 마치 꿈을 꾸듯 그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가 지기 시작했고 루시는 마을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돌아갈 길을 알려주며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특별한 펜던트를 주었습니다. 그 펜던트를 통해
언제든지 마법의 호수와 연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시는 마을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모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고대의 전설을 스스로 체험한 것에 감격했고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리하여 루시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법의 호수의 존재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변두리의 마법의 숲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오래된 전설로 인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 때문에 모험가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아멜리라는 소녀가 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많고 대담한 성격으로 전설과 신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멜리의 할머니는 그녀에게 마법의 숲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숲을 직접 탐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멜리는 마을 장터에서 낡은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에는 마법의 숲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보물의 언덕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숲을 탐험할 때야 라고 말이죠. 아멜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탐험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숲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할머니가 만들어준 작은 부적과 음식을 챙겼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아멜리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햇살과 생동감 넘치는 식물들에 매료되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밑소리는 숲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걷고 또 걷다 보니 아멜리는 실수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시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그녀는 반짝이는 눈을 가진 작은 여우를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아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멜리는 여우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우는 그녀를 폭포가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투명한 물웅덩이가 있었고 물속에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마법의 숲인가봐. 아멜리는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아멜리는 폭포 근처에서 잠자리를 잡고 익숙한 반딧불에 빛을 바라보며 꿈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어슴푸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멜리, 아멜리. 눈을 떠보니 그녀 앞에는 숲의 정령이 서 있었습니다. 정령은 아멜리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이 이곳의 비밀을 밝힐 자격을 주었구나. 보물의 언덕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겠다. 다음 날 아침 정령의 안내를 받은 아멜리는 마법의 숲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보물의 언덕에 도달했습니다. 언덕에는 오래된 돌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세상의 비밀을 간직한 듯한 보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그 보물 중 하나를 집어들었고 순간 세상이 변하는 듯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멜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다른 힘과 지혜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보물이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통찰과 희망을 주는 힘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멜리는 그 힘을 이용해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마법의 숲과 그녀의 용기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며 전설이 되었고 아멜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아멜리는 숲을 보호하며 사람들에게 그곳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이야기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그 장소를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법의 숲과 아멜리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프랑스의 유명한 동화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드넓은 라벤더 밭이 펼쳐진 곳에 조용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달리아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달리아는 부드러운 갈색 머리에 반짝이는 초록색 눈을 지니고 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달빛 속의 소녀라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반짝이는 별들 아래서 온갖 꿈을 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달리아는 평소처럼 라벤더 밭을 지나 숲 가장자리에 있던 오래된 오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이 밝았고 은은한 빛이 대지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닫힌 눈을 살짝 뜨고 휘영청 달빛이 내려앉은 숲의 나무들을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은은한 빛이 바람에 들이운 안개처럼 점점 달리아에게 다가왔어요. 달리아는 특별한 느낌의 빛에 이끌려 멈춰 섰는데 그곳에 낯선 소나무 옆에 반짝이는 거울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울의 테두리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불가사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달리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거울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거울이 밝게 빛나며 환한 빛의 세계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달리아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마법의 숲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고 하늘을 나는 신비로운 불빛들이 그녀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달리아 앞에 작은 요정이 나타나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정은 자신이 이 마법의 세계의 수호자이며 오래전부터 달리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달리아는 요정에게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물었고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리아, 이 거울은 마법의 거울이며 오직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만이 이 세계로 올 수 있단다. 너는 이 세계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힘을 찾고 너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요정의 말에 달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여정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요정의 안내를 받아 아름다운 마법의 숲을 탐험하며 다양한 생명체와 친구가 되고 신비로운 힘을 가진 꽃과 나무들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사랑과 우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리아는 자신만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법의 세계의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의 물은 금빛으로 반짝이며 눈부신 광채를 발하고 있었죠. 달리아는 호수 위를 바라보며 대답이 필요할 때 이 거울 같은 호수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법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호수는 잔잔한 물결 속에서 달리아의 모습을 비춰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세계에서 배운 사랑과 우정을 모두 현실로 가져가거라. 그리하면 너의 꿈은 결국 현실이 될 거란다. 달리아는 요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짓고 다시 거울을 통해 그녀의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달리아는 이제 그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그녀의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온 그녀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우정, 그 이상의 것들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달리아를 통해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달빛 속의 소녀라는 별명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달리아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